자, APR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R이 고가에서 횡보라도 오늘 조금 눌리죠. 근데 지금 남들 다 올라가는데 이제 4%가 눌리면서 개인 투자들 관심 상위에 지금 올라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화장품 업종에 관해서는 앞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이 눌릴 경우에 다음으로 이제 순환이 돌아가는 게 어떤 종목이 돌아 들어갈 것이냐. 자, 앞서서 그래서 이 주도 섹터들 간의 사이클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 비교를 해드렸죠. 그래서 앞서 뭐 현대중공업하고 이런 각 섹터의 대표 종목들 라인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사이클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흐름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업황 4대 강세까지 업종 기존에 있던 이 강세 업종에서 제일 못한 게 화장품인데 그 화장품이 왜 약한지도 얘기를 드렸었고요. 현재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보게 되면 유일하게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화장품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도 APR만 내린 건 아니고요. 자, 그 밑에 달바글로벌 2.22% 하락 나오고 있고요. 코스맥스 2% 하락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넘어 들어가 보면 실리콘2도 하락이고요. VT도 하락이었다. 이제 먼저 내렸던 VT 같은 경우는 저 아래 지금 뭐 완전 망해가는 기업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가 다 못 가요. 그래서 이 화장품주의 경우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 사이클, 즉 주도주들이 쭉 올라 들어갔다 자빠지면 그때쯤이나 가서 되도록이면 반대쪽 시소로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서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이렇게 두들겨 팬 다음에 올라 들어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었죠. 코스맥스에서부터. 코스메에서부터 핑계를 대고 깨부시기 시작을 해서 얘는 뭐 그래도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향 키 맞추기로 들어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코스맥스 부셔버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맥스가 부셔지면서 이제 같은 라인에 있는 똑같은 화장품 ODM 기업인 코스메카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메카 때려 부셔버리고요. 코스메카가 부셔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잉글우드랩 예상치 전망치의 더블 서프라이즈 실적을 낸 이 잉글우드랩도 이렇게 깨트려버렸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바로 그 뒤에서는 달바글로벌 좀 전에 보셨던 달바글로벌도 부셔버렸고요. 지금 현재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숏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달바글로벌은 지금 못 갑니다. 오늘도 지금 또 쳐눌리고 있죠. 못 가고. 그래서 화장품 섹터의 경우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철저히 숏으로 가는 거예요. 패대기 쪽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못 가고 내려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러면 맨 꼭대기에 있는 APR은 뭐 용빼는 재주있냐 이거지. 요거요 어떤 사이클로 보시면 되냐면 예전에도 이런 형태의 사이클이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2차전지에서 그랬었죠. 2차전지에서 자, 이거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의 에코프로는 지주사죠. 에코프로는 지주사입니다. 당연히 그 밑에 있는 핵심 자회사 같은 경우가 주가가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렸어야 될 종목인데, 자, 저 위쪽에 앞쪽에 보시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이렇게 딱 세 종목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렇죠? 시총 1위에 있었던 에코프로 BM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BM은 박살이 나가지고 깨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라인업에 있던 바로 그 밑에 있던 종목이 이 종목이죠. 테슬라, LNF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깨져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에코프로만 버티고 있죠. 위에서 에코프로만 맨 위에서 저러고 버티고 있는 상황. 요렇게 됐다가 하향 키 맞추기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APR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APR이 요런 거는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건 어떤 케이스로 보시면 되냐라고 하면 자, 현재 유일하게 못 가고 있는 화장품 업종이 이제 진바닥으로 들어간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황 강세로 이렇게 쭉 달리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방산 같은 경우라 그러면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 안 부셔지죠. 팬다고 부셔집니까? 안 부셔지죠.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애들 두들겨 팬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부셔지질 않거든요. 부셔질 리가 없잖아요. 안 깨지죠. 단단하기가 뭐 이건 다이아몬드 수준, 금강석 수준이야. 그래서 웬만큼 두들겨도 안 부셔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 뭐 그렇게 크게 가지고 겉으로 보면 좀 딱딱해 보이고 여러분 머리통에다 딱 때리면 싸움 나는 이 호두 같은 거 같은 경우
호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딱딱해 보이지만 망치가 톡 때리면 그냥 깨지거든요. 이거 그런 것부터 보시는 거예요. 딱딱해 보이는데 힘줘가지고 두들기면 깨지는 거, 요거부터 깨트려가지고 낳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종목이 내려가면 그게 진바닥입니다. 시장 전체로 치게 된다면 주가가 와장창, 이번 4월달 같은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와장창 깨져, 와장창 이렇게 주가 작년 11월달처럼 와장창 깨져 내려갑니다. 저 와장창 깨져 내려가는 그런 흐름에 걸리면 웬만한 건 다 내려가요. 작년 11월달, 이번 4월달 같은 때 방산 안 내렸습니까? 내렸죠. 조선 안 내렸나요? 내렸죠. 전력도 내렸고요. 다 내렸어요. 이번 4월달 같은 때 섹터들 다 내리죠. 줄줄이 이렇게 쭉 다 이렇게 내려오는 데서도 안 버티고, 이제 가장 좋은 종목들은 끝까지 버티고 있다랍니다. 바이오에서는 펩토론이라든가 알테오노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죠. 요런 마지막까지 버티는 종목이 아래로 키 맞추기 들어가면 그게 진바닥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가지고 그러면 달바 같은 경우도 보죠. 자, 이게 그러면 이건 뭐가 에러냐? 누가 에러냐? 자, 달바가 지금 아래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는데요. 자, 얘가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고 쳐봅시다. 아래로 이제 쭉. 그래서 이런 수준까지 쭉 이렇게 또 한 단계 더 미끄럼질 타고, 아직 추락사 패턴은 아니죠. 이제 추락사 패턴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거 이래서 만약에 이렇게 쭉 깨졌다라고 쳐보죠. 그럼 저 아래까지 내려가면 지금 얼마 나옵니까? 대략 한 15% 정도, 그죠? 15%, 20%, 한 15%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달바글룹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져 이제 PR 14.78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깨져 내려가게 된다면 이게 이제 더 아래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12배 이런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PR 12배가 되는 겁니다. 시장 PR이 몇 배인데? 네? 지금 시장 PR이 몇 배인데? 시장 PR, 현재도 시장 PR보다 낮습니다만, 현재도 시장 PR보다 낮아요. 시장 PR보다 그런데 훨씬 더 한참 시장보다 못한 그야말로 똥주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 강세장에서도 못 오르고 있는 업종들이 있죠. 2차전지 유화, 2차전지 유화, LG엔솔 박살났다가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네 마네 하고 있죠. 2차전지 못 가죠. 유화 못 가죠. 골드케미칼. 그러니까 가장 업황이 최고 나쁜 놈들하고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화장품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전망이 나빠? 화장품이? 아니죠. 그러면데 지금 이미 이렇게 내려와서 시장 PR보다 한참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냥 꼬라박고 내려갈 가능성이 없죠. 게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롱숏 게임으로 돌아들어가는, 작년서부터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농심 같은 경우 캐대 헌열풍, 이거 다 줄줄이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캐대 헌열풍은 농심 라면만 열풍 받는 거예요? 화장품은? 네? 이런 거는 뭐 못 받아요?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 해외에서 미용 조사 받으러 한국으로 왕창 몰려들고 있다. 화장품은? 화장품은요?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전혀 못 받는 거예요? 화장품 이제 사양길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이거 앞에서부터 이런 짓 했던 거 이거 수없이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속지 말라고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에서 얼마나 장난질을 심하게 치는지. 자, 이거 앞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여로 1년 동안 LG 평균 4번 나온다 그랬죠. 피커설이 평균 4번. LIG 넥슨의 경우는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피컷이 6번이 나왔습니다. 피컷을 6번 해주셔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장난치는 것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업황 호조인 종목들 가운데. 에? 화장품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앞이죠. 2024년 사상체도 피컷 우리가 과하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면 이거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금 계속 좀 보세요. 자, 저기서 보죠. 2024년 실제에서 과다른 반론도 나오겠다. 그 앞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시고요. 화장품 피크업 걱정에 작년
올해 들어가지고요. 또 하초 하상 피크아웃 수출 피크아웃 우려 또 얘기 나오고요. 자, 뒤에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피크아웃인가? 1월달에도 피크아웃인가? 8월달에도 피크아웃 멀었다. 그 앞에 피크아웃이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지금요 이거 한 달 걸려가지고 피크아웃이에요. 이거 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피크아웃 우려. 그전 같은 경우도 이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한 달 걸러 피크아웃, 한 달 걸러 피크아웃. 9월달에 피크아웃 우려 딛고 상승세, 그 앞에 피크아웃이라는 얘기죠. 상승세라 그렇고 11월달에 다시 또 피크아웃이라 그러고요. 화장품은요 이 중에 가장 심해서요 2달에 한 번씩, 나머지들은 1년에 4번이니까 각 분기마다 피크아웃입니다만 화장품은 거의 매달 피크아웃이야. 한 달 걸러 피크아웃이야. 피크아웃 보시죠. 7월달에도 피크아웃, 9월달에도 피크아웃, 11월달에도 피크아웃, 올해 1월달에도 피크아웃, 3월달에도 피크아웃, 그리고 지금도 피크아웃. 이랬다가 피크아웃 멀었다 그랬다 다시 당겼다가 다음 달에는, 그리고 한 달 지나가서 다시 피크아웃이라 그랬다가 한 달 지나가면 또 피크아웃 멀었다 그랬다가, 이걸 언제부터요? 2023년도부터 그 주가가 이겁니다. 가장 대표하는 그게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얘기 들었잖아요. 왜? 아모레퍼시픽 죽수거든. 이게 이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업종 대표주 기존에 APR 이전에 화장품 업종 대표주였던 이 아모레퍼시픽이 계속 죽을 써. LG생건이 계속 죽을 쓰고요. LG생건은 그래서 급기야 실적의 3대 축 중에 하나인 음료 부분을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음료 그 부분은 매각을 해서 그거 가지고 다시 들어가겠다. 그죠? 이런 종목이 지금 계속 축수거든요. 이거 70만 원서부터 바닥이라 그런 게 지금까지 계속 바닥. 개풀 뜯어먹고 있네 그래. 70만 원 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닥이라 그러는데 바닥을 아직도 못 찾고 있어. 이런 애들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얘들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화장품 주도를 같이 그냥 패대기 치는 이런 건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이 코스맥스를 가지고도 아모레퍼시픽을 엮어가지고 깨트리고 계속해서 여태까지 계속 분석해 드렸죠. 이번 같은 경우도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미국이죠. 이제 중국 가지고 계속 중국 덕분에 작년에는 내내 그 지랄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중국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미국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중국 성과 아쉽지만 중국 기대, 중국 우려 계속 마냥 하염없이 이 지랄들 하고 있다 이겁니다. 중국 끝났나? 뭐 이러고 중국 때문에 중국 훈풍에 애들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나오잖아요. 보세요. 작년 9월달 같은 경우 중국 부진 이랬다가 바로 얼마 가지도 않아가지고 중국 기대. 이게 며칠이나 됩니까? 2주일밖에 더 돼요? 2주일 전엔 중국 부진, 그 다음에 2주 후에는 중국 기대. 화장품이 이러고 있다는 얘기가 거의 매달이야. 이건 거의 매달 수준이야. 게임이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PR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 이제 아래쪽 방을 이렇게 맞고 이제 섹터 바닥 만드는 겁니다. 바닥. 앞에 얘기 드렸죠. 매수자의 구간이 있고 매도자의 구간이 있고 지금은 매도자 구간 만드는 거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앞에 역시 마찬가지 종목 개판 나오는 종목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바닥 패턴으로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이 패턴이다. 옛날하고 다르게 이 패턴이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앞에도 나오고요. 지금 똑같은 형태 반복해서 나왔죠. 깨트려 주가 바닥 저가라고 들어오는데 또 못 가고 헤매 떨려져 나가죠. 그러면 요 사이에 열심히 바닥을 쇼커브 들은 다음에 잠깐 당겨 놓고 그리고 다시 또 패대기, 그 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온다는데 도로 쳐눌러가지고 밀려 들어오는 동안에 개인 투자들 항복하고 떨려져 나가고 그리고 밑에서 연락에 쇼커브 들어간 다음에 다시 잠깐 당겨고, 이거 지금 이런 형태 지금 계속 반복 들어가는 거거든요. 앞에도 이런 종목이 있었죠. 여기 이렇게요. 이런 형태가 지금 이 형태가 이 접시형 사발형 패턴이 바닥 패턴으로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게 매도자의 구간이에요. 이건 매도자의 구간. 깨트리는 거는 여기까지가 깨트리는 거고요. 깨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깨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숏커버를 곧바로 들어와 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와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지금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날려 들어오면 이건 공매도 때린 놈들 같은 경우 어떻게 패닉에 빠지죠. 이렇게 뭐 뒷목 잡고 자빠지는 이런 흐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공매도 친는들 이거 어떡할 거야? 공매도 그냥 몰살당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의 경우에 이렇게 누적으로 계속 공매도 쌓아놓는 이런 종목들 형태 같은 경우에는 두들겨 패고 그리고 정상보다 한 칸을 더 깔아 내려버려요. 이렇게 한 칸 더 깔아 내린 다음에 이 밑에 쪽에서 여기서는 이제 쇼커버가 들어온다, 일부 들어온다 라고 하더라도 이 주가가 원위치로 올라 들어가서 내가 공매도 깔았던 거 다 마이너스 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매도자의 구간입니다. 매수자의 구간으로 조선기자재가 매수자의 구간 오버해서 들어갔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자의 구간 만드는 대표적인 형태가 되고요. 이 APR을 깔아 내리는 건 지금 이렇게 깔아 내리게 해서 얘까지 내리게 된다. 방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화장품 왜 패냐 이거죠. 이번에도 또 피카우 들으죠. 그러니까 핑계는 각각 다 들립니다. 화장품 내려가는 게 다 달라. 근데 모공탕 다 역하면 지금까지 했던 저 소리 피카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APR도 또 피카우. APR 피카우스는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계속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APR도 피컷이라고 그러고 삼양식품도 피컷이라고 그러고요. 참이죠. 베타컴플리 하다가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주가 모두 다 반영되었다. 좋은 건 아는데 그 좋은 내용도 주가 전부 다 반영되었다. 얘기 나오고 그리고 때려대서는 피컷이라고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면 지도 탈 때는 다시 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로 확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내려와서 갖는 의미는 앞서는 어떤 저 화장품주들을 저가 바닥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 화장품 갖고 있는데 이익 하나도 안 하고 손실만 보고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급해지죠? 당연히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APR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좀 더 내리든지 말든지 냅두세요. 안 깨질 거니까 냅두시고 그리고 대신 저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 자 코스맥스를 지금 버티고 있죠. 올라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이제 요것에서 빠져나오는 종목하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코스메카하고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빠져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고 깨져 있는 라인 쪽으로는 VT 달바 이런 애들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 이제 저가 잡아가지고 먹을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APR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똑같은 형태로 삼양식품에도 나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종목이 똑같은 소리를 했거든요. APR하고 삼양식품 두 종목들 왕창 올려 들어가서 저 고가까지 들어간 다음에 못 가고 옆으로 횡보 그리고 있었죠. 저 좋은 내용들 다 반영했다 이겁니다. 다 반영했다고 그러고 못 가고 고가에서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PR이 지금 요런 구간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 다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누가 더 유리하냐라고 하는 걸 볼 때 물론 이제 다시 돌아 들어가면 APR 당연히 올라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속도에서는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은 일단 뒤로 밀어둬야죠. 화장품은 지금 들어가가지고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종목들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나중에 보자라고 게임에서 시프트업 같은 애들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못 올라가겠다라고 아주 작정을 한 거니까 HK 이노엔 안 되고요. 인벤티지 정도는 개인 투자자가 워낙에 많이 붙으니까 시세가 나긴 하는데 항상 두들겨 맞죠? 오르면 두들겨 맞죠? 그래서 요거 안 되는 케이스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이 좋은 장세에서 이익 못 내고요. 그래서 시간 낭비만 하게 돼요. 저 개잡주들 되지 않는 종목들 반짝하는 데 들어가 가지고 그런 데 가서 물려 있으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금양 같은 종목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뜯어 말렸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만 한다고 지금 HLB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무슨 HLB하고 원수 줬어요? 뭐 HLB하고 저거 무슨 원수진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HLB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예전에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요. 저거 가지고 제가 바이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잖아요. 바이오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바이오 가지고도 수익 엄청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보로누이 같은 거 아주 손쉽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먹잖아요. 전 기본적으로 바이오의 원수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이오 굉장히 좋아해요. 고평가하고 바이오주들은 그래서 신규주들 같은 경우도 바이오주는 웬만하면 까질 않죠. 웬만하면 신규주 웬만한 종목은 일단 까고 시작하자면 바이오는 까지 않는 쪽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손쉽게 보는데 이걸 왜 싫어하냐고. HLB가 싫어서 이렇게 그런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시간 낭비만 하고 이 좋은 장세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전문가들이 다 찾아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접근법 다 다르다고 얘기 들었죠. 재료주 매매, 테마주 매매, 급소 매매, 세력 매매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네 가지 스타일의 전문가 정도는 여러분들이 뒤져가지고 체크를 해서 메인으로 딱 갖다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같은 날 재료 매매로도 한 건 해먹고, 재료 매매에서 못 잡았으면 그 뒤에 나오는 거 테마 매매로 연결되는 종목 거기서도 한 건 해먹고, 어제 같은 경우 고체 산업을 열려든지 그런 쪽에서 테마로 돌아 들어갔잖아요. 조선기자재 테마로 갔지 않습니까? 앞에 놈 삼양은택을 놓쳤으면 오리엔탈이라도 잡아서 먹는 거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 구분을 한 다음에 전문가들 성향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딱 배치를 시켜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는 다 되고요. 시장 상황 좋으면 다다익선,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두 공지털 뗄감 떼고 다 한다는 얘기죠.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요. 금방 훅 들어가지 마, 들었다 나갔다 하지 마시고,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접근 방법, 특기 정도는 반드시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써먹으니까. 2차 전지라고 영원히 죽겠습니까? 써먹어야죠. 나중에 복수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누가 2차 전지를 잘 보는지를 알아보셔야죠.